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장 투어 3부에 이어서 시집이 꽂혀 있는 책꽂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한번 어떤 시집들이 꽂혀 있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집 한 권 한 권을 모두 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 어떤 시집들이 꽂혀 있나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빠르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집이 조금 많기는 한데, 그러면 저 많은 시집을 다 읽고 다 이해하느냐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시집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 한 편 또는 그 한 권의 시집을 읽고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소설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거라고 하면 시를 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보는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영화는 시간을 따라서 이게 쭉 진행되지만 이 그림이라는 것은 시간이 정지된 어떤 정주화면 이듯이 시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거를 막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감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그림을 보고 딱 받는 느낌, 그런 식으로 시도 그거를 비유가 어떻고 상징이 어떻고 막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실릴 시를 막 분석하듯이, 물론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독자들이 시는 어려워서 시를 어떻게 읽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어렵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하기보다 이 시는 어떤 느낌인가,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시 읽기가 조금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꽂이에는 남성 시인들의 시집들이 주로 꽂혀 있고, 이문재 시인이나 장정일, 김기택, 정현종, 이성복, 김광규 이런 식으로 쭉, 황지우, 함성호 이런 식으로 쭉 꽂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라는 당시 아주 파격적이었던 그런 시를 발표한 장정일 시인의 시집을 잠깐 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시는 강정 간다 이런 시도 좋아하고, 시집이라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런 시도 좋고, 표제작이기도 한 햄버거에 대한 명상 이런 시를 한번 읽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읽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현종 시인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하나 에피소드랄까 그런 게, 그 정현종 깊이 읽기라는 책에 보면 정현종 시인이 젊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다가 어떤 여성분들을 만났는데, 그 여성분이 믿거나 말거나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정현종 시인을 보고 앞으로 아주 유명하게 될 시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그 여성분들이 약간 유신이었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기도 합니다. 정현정 시인의 시들이 쭉 꼽혀 있고, 조금 옛날 좀 오래된 시집 같은 경우 예전에 그 홍대 앞에서 와우 북 페스티벌 할 때 문학과 지성사에서 좀 판매가 불가능한 그런 시집들, 이를테면 이렇게 책 상태가 좀 오래됐거나 그래서 판매가 좀 어렵겠다 싶은 그런 시집들을 골라내서 권당 1,0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싸게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충동 구매식으로 구매했던 시집들이 물론 이 칸뿐만 아니라 다른 칸에도 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유아 시집이나 첫 번째 칸은 좀 대략 이 정도고, 어떤 시인들이 있는가는 요 파트별로 찍어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악스트 창간호인데 전명관 소설가가 이렇게 표지 모델로 들어가 있죠. 저는 뭐 전명관 작가의 소설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고래 정도 읽어봤는데 고래도 그닥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꽂이에는 오규원 시인과 그리고 김혜순, 최승자, 황인숙, 허수경, 김선우, 나희덕, 김소연 이런 시인들의 시집이 꽂혀 있고, 그리고 김혜순 시인의 요 죽음의 자서전 같은 경우 캐나다 문학상인 그리핀 시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시집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김혜순 시인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는 시인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나름의 매니아틱한 독자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최승자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최승자 시인은 많은 분들이 즐겨 읽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읽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첫 번째 시집이 나왔을 때는 그 인쇄소에서 하는 그 조판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컴퓨터로 이렇게 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이런 글씨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조판 방식을 보면 또 다른 느낌의 어떤 책 읽는 맛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첫 번째 시집의 첫 번째 시가 일찍이 나는 이라고 하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도 좀 강렬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끝맺는 것도 아주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 개 같은 가을이, 이 시도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진짜 가을에 대한 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한 최승자 특유의 어떤 그런 표현력이 담겨있는 시 같습니다. 그리고 내 청춘의 영원한 이라는 시에서는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최승자 시를 딱 세 가지 키워드로 나타내 보자면 여기 시에 쓰여 있는 것처럼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승자 시인의
시집이 여러 권 있지만 특히나 이 첫 번째 시집은 꼭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최승자 시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걸로 저는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시도 꾸준하게 계속 또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대로 꼽힐 자리가 없는 시인들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고, 이거는 김혜순 시인의 산문, 문지에서 나오는 이 문지 에크리 시리즈인데 그 가운데 하나 김혜순 시인의 여자 짐승 아시아하기 라는 책인데, 책 배라고 하죠. 이쪽을 보시면 이제 붉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글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떤 이 붉은 쪽에는 이 붉은 어떤 그런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글쓰기가 있고, 나름 한번 이것도 재밌게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꽂이에는 김승희 시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여성 시인들의 시집이 꽂혀 있습니다. 김승희 시인 시집 가운데 가장 소개해보고 싶은 시집은 이 달걀 속의 생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표제자기도 한 이 달걀 속의 생이라는 시가 연작 형식으로 이게 쭉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번 읽어보면 그 달걀을 이 시로 형상화해서 잘 쓰여져 있지 않나. 물론 다른 시들도 제가 나름 좀 좋아하는 그런 시들이 많아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시집입니다. 그리고 두 권의 시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이현주 시인의 시집 두 권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합쳐서 합본을 해서 새로운 판형으로 몇 년 전에 아마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하기 힘든 분들은 최근에 나온 그 시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다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문학동네 시집을 아마 책임 편집하고 있는 김민정 시인의 첫 번째 시집 나르는 고슴도치 아가씨라는 시집입니다. 열림원 시집은 이제 뭐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시집 자체의 이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시인들의 면면을 보면 나름 좋은 어떤 시집 시리즈였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겠죠. 김민정 시인의 첫 시집 나름 아주 재미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시집도 있고, 그래서 한번 구할 수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빼볼 만한 것은 이전희 시인의 첫 번째 시집 아마도 아프리카. 많은 분들이 이전희 시인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여기 상당히 재미있는 시가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건
밤의 공벌레라는 시가 있습니다. 공원에 두이고 밤의 공벌레라는 시를 그래도 요 시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시고, 나름 이렇게 시가 좀 이렇게 산문시라서 읽어보는 말의 재미가 좀 있습니다. 위에 꽂혀 있는 시집들은 이런 시집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일전에 한번 리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토 마리코라는 일본인이 한국어로 쓴 시. 처음에는 민음사에서 입국이라는 시집 제목으로 출간됐고, 이제 그 시집은 절판됐기 때문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으로 재발간이 됐고, 아주 반가운 마음에 사서 다시 읽어보았던 시집 되겠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보면 과연 일본인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한국어를 잘 살려서 잘 쓴 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집도 있죠. 이거는 그냥 버지니아 울프의 책이고요. 이런 시집 있고, 여기도 이런 시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번째 책꽂이에도 주로 여성 시인들의 시집들이 쭉 꽂혀 있고, 이거는 민음사에서 나왔던 세계 시인선 몇 권하고 김춘수, 김지아 시인의 시집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헌책방 같은데 갔을 때 보이면 한 권씩 이렇게 샀던 그런 시집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집들이 있고요. 이 책꽂이에는 주로 남자 시인들의 시집들이 꽂혀 있고, 이런 시집들이 있고, 이런 시집들이 꽂혀 있네요. 이 시집은 중고 시집으로 알라딘에서 구입한 것인데, 흔치 않은 시집이기 때문에 대전까지 가서 구입해온 시집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살펴볼 시집은 허연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 이제 불어난 금은피인데, 이게 한때 장기간 거의 절판 상태였다가 최근에 재발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판형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1판 1세, 나름 또 이렇게 이런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1판이냐 1쇄냐 몇 쇄냐 그런 거를 따지는 분들은 그런 걸 또 보기 때문에 요거는
2판 1세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같은 시집이 2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온 절판 시집들 재발간하는 그 중에 박정대 시인의 단편들이라는 이 시집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시집이 꽂혀 있는 마지막 책꽂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집도 있고요. 김경주 시인의 첫 번째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대중들에게 많이 읽혔던 그런 시집이고, 시 자체가 아주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저는 좀 그런 어떤 표현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표현력 하나는 끝판왕, 뭐 그런 얘기를 할까요? 뭐 표현력이 제가 좀 서툴러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 시집도 한번 되새겨볼 만한 그런 시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절판이 됐기 때문에 또 중고서점에서 한 권이 더 보였기 때문에 혹시 또 몰라서 한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지고 온 그런 시집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집이 꽂혀 있는 책꽂이를 한번 쭉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책꽂이는 끝나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책꽂이로 돌아오겠습니다.